제가 옛날에 배변 패드를 이용한 배변 교육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었는데 최근에 그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글이 좀 탄탄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점을 강조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변 패드 위에 배변을 하도록 교육하는 배변 패드 교육법을 새롭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내용과 함께 제 영상 중에서 배변 교육 핵심 포인트 5가지 썸네일의 영상을 함께 참고하시면 더더욱 도움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사실 패드 위에 배변을 하도록 교육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제가 알려드릴 이 간단한 4가지 과정만 잘 따르신다면 거의 모든 반려견의 배변 실수가 아주 많이 개선될 겁니다. 자, 1단계 배변 위치 선정이에요. 이 배변 위치 선정은 보호자의 입장에서 우리 반려견이 여기다가 응가랑 실을 하면 딱이겠다. 패드를 깔기에도 너무 좋은 구도고 인테리어도 해치지 않네. 이렇게 보호자가 설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반려견이 배변을 하고 싶어 할 만한 위치를 선정해주는 거예요. 우리 반려견이 아직 어린 성장기 반려견이라면 그냥 반려견이 평소에 휴식하는 방석이나 집 바로 옆에 배변 패드를 깔아서 배변 공간으로 만들어줘도 괜찮아요. 흔히 밥 먹는 곳, 쉬는 곳 옆에는 배변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어린 반려견은 이런 경계가 크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려견의 물그릇과 밥그릇이 있는 곳 그 옆에다가 배변 패드를 넓게 깔아줘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군데가 아니라 적어도 2군데, 2~3군데 정도는 만들어줘야 해요. 반려견이 돌아다닐 수 있는 우리 집의 모든 범위 안에서 벽에 붙어 있으면서 조금 구석지고 반려견이 자주 실수하거나 자주 실수할 만한 곳, 그런 곳을 2~3군데 정도 배변 공간으로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반려견이 어릴수록 더 많은 횟수의 소변과 대변을 볼 거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공간과 더더욱 넓은 배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성견의 경우에도 밥 먹는 곳, 휴식하는 곳 바로 옆에서 배변을 하는 걸 전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옆에다가 배변 패드 한번 깔아보고 그거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치우시면 돼요. 사용한다면 그냥 그대로 둬도 괜찮겠죠. 자, 다음 2단계 배변 패드 남용하기예요. 참고로 저는 배변판보다는 배변 패드 사용을 권장해 드립니다. 배변판 같은 경우에는 배변 패드로 그곳에 실을 하고 대변을 한다라는 습관을 잡은 후에 넓은 배변판을 깔아주고 그걸 적응시켜주는 게 좋아요. 패드를 남용한다는 건 필요 이상으로 쓴다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교육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따지면 남용은 아니지만 조금 와닿으실 수 있도록 그만큼 많이 써야 한다라는 걸 표현해봤어요. 많은 보호자님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깔끔하게 정돈되게 깔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우리는 반려견을 위해서 이렇게 정돈되기가 아니라 그냥 막무가내로 배변 패드를 겹쳐서 넓게 깔아줄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배변 패드를 남용하며 깔아줘야 하는 걸까? 우리 사람은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으로 깔끔하게 깔려진 배변 패드가 반려견의 배변 공간임을 명확하게 구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작 그곳을 사용하는 반려견의 입장에서는 이런 네모난 도형 모양으로 깔려져 있는 이 공간이 그닥 경계가 명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공간과 구분해서 인식하기도 어려워요. 애초에 개라는 동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형,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런 모양을, 이런 공간을 그닥 인지하지 않을 뿐더러 인지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만 명확하게 그 공간의 경계가 나뉘어지는 네모난 도형 모양이 아니라 반려견의 입장에서 시각이 아닌 촉각으로 그 공간을 인지하기에 더 유리한 마치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잎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처럼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가운데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많은 잎들이 깔려서 두텁게 느껴지는 이런 나뭇잎처럼 배변 패드를 막무가내로 깔아줄 거예요. 자, 3단계 촉각을 이용해서 촉감에 적응시키기예요. 제가 방금 떨어진 나뭇잎처럼 가운데로 갈수록 점점 두텁게 라고 했죠. 이렇게 막무가내로 깔려있는 배변 패드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갈수록 더 많은 패드가 겹쳐져 더 두텁고 사이드로 바깥쪽으로 갈수록 겹쳐진 패드의 수가 적으니 더 얇아져요. 우리는 이 가운데로 들어갈수록 더 두꺼워지는, 더 푹신해지는 패드의 촉감을 이용해서 반려견이 배변 패드 위를 배변 공간으로 픽하도록 선택하도록 도와줘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과정은 반려견에게 여기에서 배변을 하는 거야 라는 의도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되게 푹신하다 라는 것만 알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걔는 애초에 다공성 표면이라고 하는 푹신한 곳에서 배변을 하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건 개의 유전자, 개의 DNA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배변을 해야 하는 거야 라는 학습을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그걸 해요.
우리는 이 하얀 것들이 깔려 있는 곳이 꽤 푹신하다는 걸 알려주고 이곳에 올라오는 촉감에만 적응시켜 준다면 반려견이 배변을 알아서 이 패드 위에 하도록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적응시키는 과정은 굉장히 쉬워요. 제가 아까 두세 군데 정도의 배변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죠. 한 군데씩 간식을 패드 위에 던져주든 보호자가 간식을 두고 패드 앞에 서 있든 반려견이 패드를 밟게 해주기만 하면 돼요. 특히 가장 두텁고 가장 푹신한 가운데 부분을 하루에도 여러 번 틈날 때마다 사료나 간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교육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할 때 카펫이나 발매트 같은 것들이 집 안에 깔려 있으면 반려견은 패드와 이것들을 구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배변 습관을 잡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려견이 습관이 안정적으로 잡힐 때까지는 이것들을 치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단계. 이제는 관리가 필요해요. 1에서 3단계만 잘 해줘도 반려견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배변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건데 그럼에도 반려견이 배변 실수를 한다? 그럼 몇 가지 의심해볼 포인트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배변 패드를 이용해서 실내 배변 환경과 배변 습관을 바로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반려견과 나를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 배변 패드를 팡팡 써가며 배변 교육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